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리의 코드를 짜 맞추다 코드 사이언스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 완성 물리학 1 4강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나가볼 차례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제가 마냥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러닝 타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4-1강과 4-2강으로 나누어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한번 풀어보다가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은 제가 그냥 4강으로 한 번에 찍어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1시간이 너무 많이 넘어간다 하면은 4-1과 4-2로 나누어서 찍는 방향으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작년 수능 문제를 먼저 볼 건데요. 작년 수능 문제가 나름 쉽다면 쉽게 나온 거고 어렵다면 어렵게 나온 건데 요 용수철이 A와 B가 연결되어 있는 게 언제 저 친구들이 분리되냐라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쉽게 풀렸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살짝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몰랐으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뭐 사설 모의고사에선 자주 나오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많이 했다면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연습이 조금 덜 되어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런 유형을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빗면 높이 차도 들어가, 그 다음에 뭐 탄속 포텐셜도 들어가, 근데 막 왔다 갔다 마찰 2번 지나, 막 얜 정지해버려. 너무 다양한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정리해봅시다.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를 지금은 공부하시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파트를 먼저 다 정복한 다음에 마지막 제일 후순위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정복하는 게 2등급을 맞기에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평균적으로 2등급을 맞으려면 역학 2문제를 틀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역학 2문제를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추면 된다. 그러면 2등급이 나온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역학도 사실 3점짜리 2개 틀리면 좀 그렇고요. 3점 하나, 2점 하나 틀리면 조금 가능성이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1등급이 목표인 친구들 중에 선생님 어차피 1컷 47 아니면 48 아닙니까? 한 문제 버려도 1등급 나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 물리의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수능 물리는요 1컷이 50점인 시절이 많아요. 1컷이 50점이었던 데가 꽤 있다고. 그러니까 물리는 고인 친구들이 많잖아. 너네도 알다시피 그쵸? 고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모든 주제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수능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점을 목표로 시험을 치루어야만 하나 정도 실수가 나와서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만점을 맞아서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등급 안에서도 만점 맞으면 100분이가 더 좋고 당연히 표준 점수가 더 좋으니까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물리는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정진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작년 기출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또 이거 수능 끝나고 다시 풀어보려고 하면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같이 봐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높이가 4h인 평면에 용수철 P에 연결된 물체 A에 B를 접촉시켜서 P를 ED만큼 압축시켰대요. 그쵸? 그럼 저때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4D제곱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2분의 1하고 K는 어느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나 다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생략을 해버립니다. 왜냐면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거든. PQ의 용수철 상수는 같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K 값은 고려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요 공식을 4D제곱이다 라고 치환해서 써놔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AB가 연결된 상태로 ED만큼 압축되어 있을 때는 4D제곱만큼 저기에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겠구나 라고 표현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쟤를 가만히 놨더니 B는 A와 분리가 된대. 요게 키포인트예요. 분리된다. 분리가 어디서 되는 걸까? 분리가. 두 마리가 분리되는 지점은요. 항상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되는데 요게 중요하죠. 원래 길이에서 자 여기가 원래 길이라고 합시다. 원래 길이에서 A와 B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다가 딱 분리가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원래 길이에서는 요 용수철의 변형 길이가 있어요, 없어요? 용수철의 변형 길이가 없잖아, 그치? 없으니까 A와 B가 이때는 저 4D 제곱만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것을 두 마리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지니고 있겠죠. 그쵸? 근데 그거를 A와 B가 몇 대 몇으로 나눠갔는지는 뒤에서 나옵니다. 뒤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분리된 다음에 높이차가 라지 H인 구간, 마찰 구간을 라지 H인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지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요것도 아셔야죠.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지만 자, 너무 빗면 높이차 너무 많이 나왔어. 23학년도, 24학년도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자,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로 움직인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그쵸?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잘 봐봐. 등속도로 가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어. 근데 지금 중력 포텐셜이 mg 라지 h만큼 줄잖아. 그치?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손실량이 되는 거지. 그치? 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만큼 있다라는 게 그게 손실량인 거잖아. 그치? 운동 에너지 변화 없다니까? 근데 중력 포텐셜이 라지 mgh만큼 줄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만큼이 마찰 구간에서 손실량이겠다. 즉, 요 구간에서 mg 라지 h 손실당했다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Q를 향해서 운동을 하고요. 이후 그림 나와 같이 A는 다시 D만큼밖에 압축을 못 시킨대. 그치? 그러면은 A는 지금 D제곱만큼밖에 다시 압축을 못 시킨다는 거야. 그럼 그거는 어디서 나온 에너지야? 원래 길이에서 A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다시 탄성 포텐셜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쵸? 즉, 이때 요 4D 제곱 중에서 A가 가져가는 거, A 선생님이 가져가는 거는 D제곱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B가 가져가는 게 얼마가 되는 거니? B가 가져가는 게 3D 제곱이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 그치? 즉, B가 지금 여기서 혼자 활주할 때 얘가 지니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3D 제곱만큼이 있을 거고 요 중력 포텐셜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중력 포텐셜은 내가 B의 질량을 M이라고 잡을게. 왜냐면 이제 A는 쓸모가 없거든. 결국 B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B의 질량을 M이라고 잡고 저는 보통 mg 스몰 h를 P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B가 지니는 거는 3D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하고 4mgh라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4P만큼을 지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B는 Q를 원래 길이에서 3D만큼 압축시킨다니까 9D 제곱으로 바뀌어요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아마 너네는 이런 식을 먼저 세우려고 했을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3D 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mg 라지 h를 했더니 9D 제곱이 됐대요 라는 식을 세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조금만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식을 단순화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뭔 소리냐면 봐봐. 그 다음에 자 3D만큼 압축시킨 후 다시 마찰 구간 올라가서 높이가 4h인 지점에서 정지한대. 정지한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없다는 거잖아. 즉 요때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 4P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럼 봐봐. 3D 제곱 플러스 4P에서 마찰 구간 한 번 지났다가 마찰 구간 2번 지나니까 몇이 손실돼 버린 거니? 3D 제곱이 손실당했다고. 그치? 그러면은 요런 식 말고 요런 식도 좀 이따 쓸 건데 그 전에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식이 2번의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양이 사실 3D 제곱만큼이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mg 라지 h라는 거는 2분의 3D 제곱하고 똑같아요 라는 얘기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썼던 식을 더 간소화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뭔 소리냐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식. 우리 방금 썼던 식 똑같이 쓸 건데 자, 3D 제곱 플러스 4P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mg 라지 h를 손실당해. 즉
마이너스 2분의 3d제곱만큼을 손실당한다는 거잖아. 그랬더니 몇이 됐답니까? 그랬더니 9d제곱을 지닌다고 친절히 알려주시고 계시잖아. 그쵸? 그럼 넘겨가지고 정리하시면 4p가 몇이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18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5d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2분의 3d제곱이 라지 mgh라면 그치? 그럼 여기에서 몇 분의 몇 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5분의 1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는 5분의 4p와 같다. 즉 5분의 4 mgh와 mg 라지 h가 같다고 하는 거지. 그치? 즉 라지 h는 얼마야? 5분의 4 스몰 h. 즉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요게 상황만 잘 판단하셨고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온 후에 요 거시적으로 조금 멀리서 바라봤다면은 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요 수식 두 개만 풀어주면 됐고 심지어 뭐 변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 예를 들어 뭐 이번에 6평이었나? 6평 같은 경우에는 3변수 연립이 나왔었나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변수가 3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운동에너지 변수 따로 나와, 그 다음에 포텐셜 따로 나와, 탄성 따로 나와 하는 순간 조금 어려워져. 그러면은 요 연립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데 계산이 중요해지는데 요거는 계산이 중요한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 판단이 조금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요거 문제 잘 정리하시고 이어서 닮은 꼴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어서 닮은 꼴 문제 확인해 봅시다. 발음이 잘 안 되네. 닮은 꼴 문제 확인해 봅시다. 자,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거의 주고 있는데요. 그림 가와 같이 높이가 4ah인 평면에서 높이가 4ah인 평면에서 용수로 연결된 A와 B를 접속시켜서 또 1D만큼 압축시킨답니다. 두 마리가 지니고 있는 탄성 포텐셜이 4D제곱이겠구나 또 써주시면 되고 가만히 놨더니 B는 A와 분리가 된대. 분리. 또 원래 길이에서 분리가 되겠구나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높이차가 스몰 h인 마찰 구간 1을 등속도로 쫓아지는데 마찰 구간을 등속도로 지나는구나. 또 여기서 손실되는 양 스몰 mgh만큼 손실당하겠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해서 쭉 간다고 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나와 같이 A는 다시 용수철을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킨다고 했으니까 너가 D제곱만큼 4D제곱 중에 D제곱만큼 가져간 거고 B가 3D제곱만큼 가져간 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혹시라도 요 전에 수능 기출 문제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그거 먼저 보고 오신 다음에 요 문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수평면에 마찰 구간 2를 지나고 다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B가 1을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 즉 스몰 mgh는 2에서도 같다고 했으니까 너에서도 스몰 mgh 손실 당하겠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지난 후 B의 운동 에너지가 나에서 A가 용수철을 최대로 압축시켰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4배랍니다. 즉 요거 다 지난 다음에 얘 운동 에너지가 4D제곱이세요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또 정리해봅시다. 우리 지금 2분의 1 KD제곱이라는 거를 또 D제곱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mg 스몰 h라는 걸 P라고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요때 B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3D제곱만큼이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 4P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마찰 구간 1, 2 빵빵 지나니까 식을 써봅시다. 3D제곱에서 플러스 4P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가 마찰 구간 2번 지나니까 얼마 손실당해? 2P 손실당해. 그랬더니 그게 몇 D제곱이래? 4D제곱이래요 라는 아주 쉬운 식이 나오게 되죠. 그쵸? 그럼 바로 풀면 되잖아. 얼마니? D제곱이 2P야. D제곱만큼이 2P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B의 속력의 최대값을 V1 2를 지난 후에 B의 속력을 V2라고 했을 때 V2 대 V1을 구해라 라는 거를 묻고 있는 거야. 그치? 그거 뭐 묻고 있는 거냐면 자, B의 속력의 최대값은 언제 나올까? 봐봐. 일단 쭉 달리고 있다가 속력이 증가하다가 등속도로 가다가 증가해서
수평면에서부터는 등속도 운동이잖아. 즉 수평면에 진입한 순간, 요 순간부터 마찰 구간을 진입하기 전까지가 속력의 최대값 V1을 지닐 거라고. 그치? V1을 지닐 건데 그럼 선생님 요때 속력을 바로 구할 수 있나요? 속력을 구한다기보다 야, 운동 에너지 비율을 구하면 바로 나오지 않겠니? 그치? 왜? 여기서 우리는 스몰 mgh만큼 손실 당한 걸 알 수 있거든.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서 정리합시다. 스몰 mgh, 즉 P라는 거는 2분의 D제곱과도 같단 말이야? 그러면 자, 원래에서 뭐 2분의 D제곱 손실 당하니까 4D제곱이래. 그치? 그러면 요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9D제곱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9가 좀 이상한데 지우고 2분의 9D제곱만큼 운동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니?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제곱이죠. 근데 어차피 B라는 동일 물체니까 M은 의미가 없고요. 그럼 지금 운동 에너지와 뭐 속도의 제곱이 비례하는 거잖아. 그치? 즉, 요 운동 에너지 간의 비율은 속도의 제곱 비율이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일단 속도의 제곱 비율을 먼저 구해볼까요? 자, V2분의 V1의 제곱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자, 지금 저 운동 에너지 비율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9분의 8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다가 뭐를 씌워준 친구? 루트를 씌워준 친구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V2분의 V1은 루트 9분의 8이 나오겠습니다. 뭐 유리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제 선지를 보시면은 유리화를 요구하고 있진 않죠. 그쵸? 그래서 바보! 9분의 8이 아니잖아. 8분의 9죠. 미안합니다. 8분의 9. 네, 8분의 9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냥 답은 4번 루트 8분의 9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저처럼 마지막에 분자 분모 실수하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닮은 꼴 문제랑 그 다음에 수능 기출, 작년 기출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 요거는 3점 문제 기준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점 문제로 들어가면 조금 더 쉬우니까 2점 문제 들어가실 때는 조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2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점 문제입니다. 2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2mm, 3mm인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한 후에 A에 힘을 가했더니 ABC가 정지해 있는데요. 쟤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C가 수평면에 닿는 순간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이 연결 물체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올해 6평 여러분들 16번 많이 틀리셨죠? 그쵸? 거기도 연결 물체에서의 에너지 변화 조건을 주고 있잖아. 그치? 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연결 물체를 푸시는데 그게 지금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문제야 라고 하시면은 항상 표를 그리셔야 됩니다. 왜 표를 그리라고 하냐면은 결국 저 모는 보존되기 때문이야. 개의 역학적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쵸?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개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거든. 왜? 장력이라는 비보존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근데 장력이라는 비보존력이 존재하는데 왜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를 개로 보는 순간 장력은 내부력이 되거든. 그래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쵸? 자, 봅시다. 그래서 자, C가 수평면에 닿는 순간이라는 거는 3H만큼 운동을 했을 때 3H만큼 운동을 했을 때니까 A와 B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보는 겁니다. 알겠지? A, B, C를 각각 볼 건데 C는 3M인데 3H 감소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9mgh만큼 감소했을 거고요. B는 마찬가지로 3H만큼 움직였는데 아래로 3H, M만큼이니까 3mgh만큼 감소했을 거고요. A는 2M인데 2M으로 3H만큼 움직였으니까 6mgh만큼 포텐셜이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다 더해주시면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6mgh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만큼 뭐가 늘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만큼 개의 운동 에너지가 늘어야지만 두 마리를 더했을 때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0, 즉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플러스 6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A와 B와 C가 저거를 무슨 비율로 나눠 갔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연결물체의 특성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연결물체는 모든 물체의 속력과 가속도가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쵸? 속력과 가속도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즉, 너랑 나랑 기차 놀이를 칙칙폭폭 하면은 속력이 다를 수 있어?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A, B, C가 V 값이 다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2K, 2분의 1 MV제곱에서 2분의 1이랑 V가 다 같잖아.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 비율을 뭘로 가져가? 질량비로 가져간다는 거지. 즉 2대 1대 3으로 나눠갔는데 유레카, 심지어 6이야 비율이. 너무 좋죠. 그냥 뭐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2mgh 플러스 mgh 플러스 3mgh 해주시면은 딱땅땅 6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 2mgh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이렇게 연결물체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연결물체에서 조금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 연결물체가 어렵게 나오면은 충분히 어렵게 나와요. 요거는 정말 쉬운 문제니까 요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3점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은 연직 운동이죠. 자, 여러분들을 만약 여러분들한테 요 문제를 내가 그냥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걸로 똑같이 냈잖아? 그럼 다 맞춘다? 근데 연직으로 가는 순간 못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연직으로 가는 것도 조금 잘 대비하시면 좋겠고요. 얘는 역학적 에너지 문제랑 약간 등가속도 운동 문제, 즉 시공간이 같이 합쳐져 있는 문제죠. 그쵸? 그래서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PQ를 지나서 바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P에서 중력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의 8배래. 그치?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쓰겠다. 운동 에너지가 만약 2면요. 중력 포텐셜이 8이에요. 라고 쓰시면 되겠고, 자, 제일 높이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분명 0일 테니까, 중력 포텐셜이 9이었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4배라고 하니까, Q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4이라고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다 더했을 때 계속 9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중력 포텐셜이 5이겠네요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봐봐. 운동 에너지 비율이 1대 4잖아. 그치? 근데 운동 에너지 공식이라는 건 계속 설명하지만 2분의 1 mv제곱인데 한 물체가 운동할 때는 질량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쵸? 즉 운동 에너지와 속도의 제곱 비율과 비례한다는 소리죠. 그쵸? 즉 P에서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요 Q에서의 속력은 2V라는 소리겠지. 그치? 그렇구나. 기억! 물체가 높이 H인 지점에서 P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같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그거는 가속도의 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죠. 가속도의 정의란 걸린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지금 어차피 가속도는 중력과 속도로 일정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속도 변화량이 V로 같잖아. 그럼 걸린 시간도 같아야겠죠. 니은 물체의 속력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이 P를 지나는 순간의 3배냐 묻고 있잖아요. 그쵸? 자,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는 분명 중력 포텐셜이 0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를 9E로 지닐 테니까 요때의 속력은 3V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즉 3V일 때가 V일 때의 3배가 맞습니다. 디귿! P와 Q 사이의 높이 차는 3분의 1 H이냐? 여기서 약간 등가속도적 해석이 조금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3V 변했잖아. 그치? 속력이 3V 변했으니까 그냥 나는 편의상 걸린 시간을 3T라고 할게요. 알겠지? 전체 구간 걸린 시간을 3T라고 했을 때, 자, 저 H라는 건요. 등가속도 운동 해석을 하시면은 평균 속도 2분의 3V로 3T만큼 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P와 Q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높이차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P와 Q에서의 평균 속력은 똑같아. 2분의 3V야. 그치? 근데 걸린 시간이 얼마니?
걸린 시간이 t밖에 안 걸렸겠지. 그치? 그럼 요거의 3분의 1배네요. 아, 그러니까 3분의 1h가 맞구나. 즉 디귿 선지도 맞는 선지가 돼서 어쩌다 보니까 하양, 핑크, 초록이 됐네요. 아, 3분의 1h가 맞아서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3번 봅시다. 3번. 네,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는 빗면입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사실 좋아하기 쉽지 않죠, 그쵸? 너무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상황 판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으니까 봅시다. 그러면 마찰이 있는 빗면이라고 합니다. 아,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물체가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빗면상의 점 A, B, C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V, VB, EV이고 A, B, BC 사이의 높이차가 H와 EH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의 6분의 7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나 같으면 일단 바로 이렇게 잡는 거야. 봐봐. K라는 걸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로 잡아버리고요. P라는 거를 mgh라고 잡아버립시다.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C점에서를 나를 기준면으로 보는 거야. 아, C점에서를 이제 우리 요 면을 기준면으로 잡자라는 겁니다. 즉, C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때 지금 C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4K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 되겠지. 그쵸? 그럼 A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도 분석할 수 있잖아. 그치? 어떻게? A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K 플러스 몇이 될까? K 플러스 3mgh니까 3P가 되겠죠. K 플러스 3P가 될 거라고. 그럼 B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선생님? B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2P 플러스 몰라요가 되겠지. 몰라요. 그지? 몰라요가 되는데 그 몰라요를 구하기 위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뭐니? 역학적 에너지가 A와 B의 비율이 몇이다? 7대 6 비율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조금 똑똑하게 이렇게 갈 것 같아. 잘 봐봐. 그럼 두 마리를 더한 역학적 에너지가 7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B점에서 6이었다고 치자.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지금 높이차 H인 요 구간을 가는 동안 마찰력이 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마찰력이 한 일이 지금 역학적 에너지 2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봐. 요 높이가 2h가 되면요. 요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요게 s라고 치면 요거는 2s가 될 거라고. 그치? 마찰력은 일정할 거 아니야. 그치? 마찰력은 일정할 거니까 B에서 C까지 갈 때는 마찰력이 2s만큼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가 손실이 돼야겠지. 그치? 즉, 요때의 역학적 에너지가 4,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4,2라는 건 4K랑 같다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7,2라는 거는 사실상 7K랑 같은 거니까 자, 첫 번째 식 7K 지금 7,1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게 써놓을까요? 7,2라는 거는 K 플러스 3P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즉 2K가 P와 같아요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2P라는 거는 사실상 뭐로 쓸 수 있는 거야? 4K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너가 2K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2K라는 거는 MV 제곱 지니고 있다는 거니까 루트 2V예요 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죠?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기억, VB는 루트 2V다. 맞고요. 니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B에서 C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묻고 있어요.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시간. 자, 요것도 마찰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동일한 빗면에서 운동하면은 가속도가 어떨까?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그쵸? 가속도는 일정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속도 변화량이 루트 2 마이너스 1, 즉 한 0.4 정도 되는 거고요. 얘는 속도 변화량이 몇이 되는 거야? 0.6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뒤쪽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지금 A와 C 사이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 몇 2야 지금? 3, 2야 3, 2. 3, 2라는 거는 3K와 같은 거죠. 그쵸? 이게 A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K의 2배가 아니라 3배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죠? 이어서 4번 볼까요? 4번. 넘어가나? 야. 4번. 자, 이 친구는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법한 문제입니다. 요즘 사설 모의고사에서 계속 분열 상황에 대한 이런 문제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해서 압축시킨 후에 동시에 가만히 놓으면 자, 나는 바로 이렇게 간다. 자, 지금 처음에 두 마리 운동량 0이지, 그치? 압축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빵 분열된 후에도 두 마리의 운동량을 더하면 몇이 돼야 돼? 0이 되잖아.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P만큼을 지니면 B는 플러스 P만큼 운동량을 지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자, 이 K는 2M분의 P제곱이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두 마리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운동에너지라는 건 질량비에 반비례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질량비가 1대 2잖아. 그럼 운동에너지가 2대 1이겠다 라고 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뭐 이렇게 스케일적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뭐 2M을 내가 V로 튀어나가요 라고 했으면 너는 2V로 튀어나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 제곱이 4V 제곱이니까 너는 4E를 지니겠다. 그럼 너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 제곱이니까 2E를 지니겠구나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지금 A는 마찰 구간 지나서 EH에서 정지하고요. B는 H에서 속력이 0이 된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지금 B가 지니는 포텐셜 에너지는 EP잖아. EP.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자, 요것도 우리 K로 통일할까? K로 통일하면은 자, 이렇게 약속합시다. K라는 거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그 다음에 P라는 건 MGH다. 그죠? 그러니까 이 K가 이 P와 같다라는 식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얘가 가지는 것도 EP다. 그러면은 마찰 구간에서 EK 손실을 당했다는 거잖아. 그지?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에 의한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EK, 즉 EP와 같으니까 EMGH 손실 당했어요 라고 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냥 단순하게 변수 이렇게 치환해 주셔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항상 질량비 조심해 주십시오. 질량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 뭐 H랑 EH니까 얘는 EP고 얘는 P예요 라고 가시면은 큰일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2.5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5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조금 문제가 특이합니다. 요 탄성력에 대한 요 EP, EK, 즉 포텐셜과 운동에너지 비율에 대한 그래프를 준 게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유형은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가 용수철이 연결되어 X는 0인 지점에 정지해 있는데요. 나는 가에서 D만큼 당겼다가 가만히 놨을 때 운동에너지와 저장된 탄성 포텐셜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이 일단 바로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는 요 지점. 요 지점에서는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돼버리죠. 그쵸? 자, 근데 심지어 수평면이잖아. 그치? 자, 수평면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평면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 길이일 때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원래 길이일 때 평형점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선생님, 평형점이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은 평형점이라는 거는 알짜 힘이 0인 지점을 뜻하죠. 알짜 힘이 0인 지점. 왜 선생님? 원래 길이에서 왜 평형점입니까? 원래 길이면은 탄성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거든. 즉, 평형점이 되는 거고요. 평형점에서는 알짜 힘이 0이 되고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었죠.
운동 에너지가 맥스치, 최대값을 찍고 있었지. 그치? 즉, 지금 보시면은 요 지점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잖아. 그치? 즉, 원래 길이, 즉 평형점에 도달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야지. 아, 평형점에 도달했구나. 아, 그러면은 요때 가지는 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겠구나 라는 것도 아셨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제로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 E0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고 나야지만 그게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일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러니까 A 동그라미는 E0가 맞게 되는 거고요. 니은 포텐셜이 0일 때, 즉 요 순간일 때 평형점이래매. R자임은 0이래매. R자임 어떻게 구해? MA로 구하잖아. 질량이 0이야?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이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디귿 물체의 위치가 2분의 1D일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값이냐라고 묻고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잘 생각해봐. D일 때는요, 얘가 가지는 탄성 포텐셜이 2분의 1 KD 제곱이겠지. 그치? 자, 그게 지금 E0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잘 생각해봐. 2분의 1 D면은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4분의 1D 제곱이 돼버리죠. 그쵸? 그러면은 너는 8분의 1 KD 제곱이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서 몇 배를 해줘야 돼? 4분의 1배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 탄성 포텐셜이 4분의 1 E0만큼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럼 나머지 4분의 3은 어디로 가 있는 거야? 그게 운동 에너지로 가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3이다 라고 가셔야 되니까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어서 6번 봅시다. 제가 이 괜찮죠를 하는 게 조금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계속 나도 영화랜다. 영상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끝낼 때마다 괜찮죠? 괜찮죠? 하는데 안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괜찮으면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수시켰대. 아, 그럼 요때 가지는 탄성 포텐셜 D제곱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게 가만히 놓은 후 물체가 용수철에서 분리돼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마찰 구간 4리 빡 먹은 다음에 정지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나 같으면 그냥 요때 M짜리 물체가 V로 간다고 칠래. V로 간다고 칠래. 그게 편하지 않니? 아, 그런데 4D만큼 마찰력을 먹으니까 정지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내가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봅시다. 기억. 물체의 속력은 물체의 속력의 최대값. 즉, 요 V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물어보고 있냐면 2분의 1 KD 제곱이라는 게 2분의 1 MV 제곱으로 다 바뀌었을 때 V 값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냥 넘겨주시면 되죠. 빵빵 넘기면은 V 제곱 남기고 넘기면은 V라는 거는 몇이 되니? 넘겨주시면 루트 n분의 k 곱하기 g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 2k가 아니라 n분의 k여야 되니까 기억은 땡이다 라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D은 마찰 구간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쵸?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하나 있죠. 뭐? EAS. EAS가 제일 편한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봅시다. 자, 왜 내가 EAS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힘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물체의 처음 속력과 끝 속력을 알고 있잖니. 그쵸?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어차피 V0 마지막 값이 0이니까 너 의미 없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거리도 다 알아. 즉 가속도라는 거는 2배의 거리 8D분의 V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V제곱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제곱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V제곱 때려보시면은 M분의 KD제곱 되는 거잖아. 그치? M분의 KD제곱 되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은 8MD분의 KD제곱이 되는 거니까 너 날라가고 너 날라가니까 8m분의 KD가 맞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냥 계속 이거 식변환하는 거야. 디귿. 동일한 조건에서 마찰 압축된 길이를 2분의 1D로 바꾼대. 즉 2분의 1D로 바꾼다는 거는
요때 가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4분의 1 D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즉 역학적 에너지를 4분의 1배 시킬 거라고. 그러면은 마찰 구간에서 그거의 4분의 1만큼만 이동하면 당연히 정지하겠죠. 왜? 마찰력이 한 1, 즉 마찰 구간에서 손실당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거든. 그쵸? 근데 이동거리가 4분의 1배가 된다는 거는 내가 손실시키는 양도 4분의 1배가 되는데 애초에 처음 역학적 에너지도 4분의 1배가 되니까 맞는 선지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니은 디귿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뭐 사실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EAS로 푸시는 방법도 있고요. 뭐 F는 MA다라는 걸 활용하셔서 푸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쵸? 왜 그러냐면 뭐 F 곱하기 4D라는 거는 사실상 MA 곱하기 4D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게 지금 몇이다? 2분의 1 KD 제곱이다 라고 가시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A 넘기고 다 넘기면요. D 날라가고 넘기니까 8M분의 KD가 되는 거지, A가. 그럼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가시면 됩니다. 니은 선지는. 괜찮죠? 네, 이어서 7번 봅시다. 7번. 어봉 7번. 아마 제가 8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끊고 4-2강으로 여러분들 만나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8번까지 달려가 봅시다. 네, 그냥 곡면 운동이죠. 그림은 궤도상의 점 P를 지나는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해서 PQRS를 지나가는 모습인데요. QR점에서 높이를 알려주고 계시고 운동에너지 비율도 어느 정도는 알려주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실 거는 딱 한 가지.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겠죠. 그쵸? 자, 그럼 S점에서 지금 유기제로 플러스 0이라는 자, 요게 뭐냐면 왼쪽은 운동에너지, 오른쪽은 중력 포텐셜입니다. 이렇게 표시합시다. 약속하는 거야. 그럼 S점에선 유기제로 플러스 0을 가지고 있을 거고 R점에서는 운동에너지 몰라. 근데 포텐셜이 4H인 걸 아니까 자, 그럼 우리 저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P를 mgh라고 한번 표현해볼까? 그럼 R점에서는 운동에너지는 몰라. 근데 지금 4H니까 4P를 지니고 있는 거고요. Q점에서는 운동에너지 알려주셨죠? 운동에너지가 여기서는 3E0만큼 있고 3H 높이 있으니까 3P를 지니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은 요 값과 요 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면은 E0랑 P랑 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은 바로 너는 이 E0가 되는 거고. 그쵸? P점에서의 지금 운동에너지가 E0였으니까 중력 포텐셜이 OP가 돼야 되니까 너 높이가 OH겠구나 라는 것도 바로 나온다는 거지. 그쵸? 기억! 물체의 속력은 S에서와 Q에서의 2배냐? 운동에너지가 2배잖아. 그러면 속력의 제곱비가 2배인 거니까 속력은 루트 2배가 돼야겠죠. 그쵸?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니은 PNOP OH 맞고요. 디귿 R점에서의 운동에너지 E0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몇 번?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 8번 봅시다. 4-1강의 마지막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그림은 높이가 라지 H인 궤도의 한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의 M의 물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하면서 마찰 구간 지나고 수평면에 용수철 얼마만큼 압축시키는 거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라지 H가 관계없이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고 알려주고 계시네요. 아, 그렇구나. 지금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 처음에 MGH만큼 있었어. 자, MGH만큼 있었는데 이런 식이 나오겠죠. 첫 번째 식. MGH에서 얼마만큼 일정한 마찰력이 감소했을 때, 이기가 감소했을 때 이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감소했을 때 2분의 1 K 곱하기 D제곱만큼 있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럼 이번에 EMGH를 놔봤어. 자, 근데 우리 요거 조금 변수화 해놓을까? 그러니까 치환 해놓을까? 치환? 자, P라는 거 MGH 그 다음에 D제곱이라는 걸 2분의 1 KD제곱을 표현하는 지표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을 똑같이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P에서 2를 뺐더니 D제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P에서 똑같이 손실당했더니 4D제곱이 나왔어요 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두 마리 빵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P라는 게 마이너스 3D제곱이 되니까 P는 3D제곱과 같구나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잘 봐보자. 자, 너는 지금 원래 3D제곱이었고 너는 6D제곱이었고 너는 9D제곱이었어. 그치? 근데 지금 얘는 4D제곱이 됐고 너는 D제곱이 됐잖아.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 손실당하는 역학적 에너지가 2D제곱 손실당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즉 여기선 7D제곱을 지녀야 되니까 루트 7D가 여기에 들어가셔야겠죠. 디귿 A는 루트 7D다. 맞고요. 기억 마찰 구간에서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는 2D제곱이니까 2D제곱 만들려면 3분의 2P여야 되잖아. 즉 3분의 2mgh 손실당하는 거죠. 니은 용수철 상수를 물어보고 있잖아. 요 관계식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쵸? 즉 mgh라는 거는 2분의 3kd제곱이다 라고 가시면 되니까 k 빼고 다 넘겨주시면 k는 넘겨봐 3d제곱분의 2mgh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d제곱분의 mgh가 아니라 3d제곱분의 2mgh다 라고 가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디귿만 맞는 선지가 돼서 답은 2번 디귿선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여기까지 2점 8번 문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강의 4-2강에서 바로 2점 9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들으실 친구들은 이어서 들으시고 혹시라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조금만 쉴래 하시는 친구들은 조금만 쉬시고 또 4-2강 이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